여러분, AI가 우리처럼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기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메멘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인간이 요약하고 또 전략적으로 읽는 능력을 AI에 가르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했던 모든 생각을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억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겪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얘네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마치 책 한 권 분량의 엄청난 텍스트를 머릿속에서 막 쏟아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활성 메모리를 계속 담아둬야 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시험 보는데 참고서 전체를 통째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셈이니까요. 이 비효율의 중심에는 바로 KV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AI의 단기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AI가 한번 처리한 내용의 핵심을 딱 붙잡아 두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작업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이 단기 기억 장치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결국 시스템 전체를 버벅이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준 LLM의 메모리 사용량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멘토가 등장한 건데요. 자, 그럼 그 해결책을 바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메멘토는 무슨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그냥 덧붙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AI 자체가 배우는 새로운 능력, 즉 전략적 망각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AI에게 어떻게 요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메멘토 방식의 핵심, 이거 딱 좋은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두꺼운 교과서 대신에 나만의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드는 법을 배우잖아요? 딱 그거랑 같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메멘토의 메모리 관리 방식은 아주 독특한 톱니 모양 패턴을 따르는데요. 자, 첫 단계. AI가 추론을 시작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 덩어리가 딱 끝나면 모델은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정말 기억해야 할 핵심 결론만 뽑아서 아주 작고 빽빽한 요약본, 바로 메멘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불필요해진 원래의 그 추론 덩어리랑 KB 캐시를 아주 과감하게 싹 비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사용량이 뚝 떨어지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말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요. 오픈 메멘토스라는 데이터셋에서 보니까 평균 압축률이 무려 6배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11,000개가 넘는 단어, 토큰이 단 2,000개도 안 되는 핵심 메멘토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AI한테 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걸까요? 그냥 막 데이터만 쏟아붓는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3단계짜리 훈련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메멘토의 훈련은 독특한 3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에서는 일단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면서 요약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야 하고 형식을 익히게 하고요. 3단계에서는 그 기술을 더 정교하게 다듬죠.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2단계에 있습니다. 이때는요, 원본 내용을 아예 싹 가려버려요. AI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기 기억에만 의존해서 핵심을 압축해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진짜 요약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단계적인 접근법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교한 능력을 가르치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고작 3만 개. 네, 아주 잘 엄선된 3만 개의 예시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데이터는 양보다 질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원들이 뭔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 발견하거든요. 마치 기계 속에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요. 연구원들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만. 요약본이 있는데 굳이 원래 세션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나? 그냥 다 지우고 이 요약본으로 새로 시작하면 더 깔끔한 거 아니야?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엄청난 발견이 시작됩니다.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재시작 방식은 말 그대로 메모리를 완전히 포맷하고 요약된 텍스트만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반반의 오른쪽 메멘토 방식은 눈에 보이는 텍스트 덩어리는 지우지만 그 요약을 만들 때 생성됐던 보이지 않는 KB 캐시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진짜로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재시작 방식을 썼더니 AIM이라는 수학 문제 해결 테스트에서 정확도가 무려 15.3%포인트나 폭락해버렸어요. 와,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니죠.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델이 겉으로는 텍스트 덩어리를 지웠지만 그 정보의 유령, 그 흔적이 메멘토의 KV 캐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텍스트 요약본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보 채널이 성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당신의 모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메멘토 기술이 가져올 구체적인 이점과 현실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답답했던 막대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에 메멘토의 막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짜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사용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이 강력한 전과 후 비교가 메멘토의 효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메멘토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2배에서 3배나 줄이고 처리 속도는 거의 2배로 빨라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더 유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분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째, 문맥 관리는 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둘째, 보이지 않는 이중 정보 흐름은 이 모델들이 작동하는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AI가 인간처럼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다음엔 또 어떤 인간적인 인지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AI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문을 이제 막 연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AI 발전 속도 정말 장난 아니죠? 오늘은요, AI가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 진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프레임워크, 바로 MIA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AI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이 질문. AI가 진짜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AI는 어때요?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고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진짜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그럼 MIA라는 멋진 해결책을 보기 전에 지금 AI가 도대체 어떤 메모리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똑똑한 학생이 있는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교과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이게 바로 지금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소위 장기 컨텍스트 메모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은 결국 내가기에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둘째, 관련 없는 데이터들이 막 섞여 들어와서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일종의 노이즈가 되는 거죠. 셋째, 모든 대화 기록을 다 저장한다? 이건 저장 공간 부담이 어마어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매번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바로 가장 완벽한 학습 기계, 우리 인간의 뇌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메모리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MIA입니다.
미아의 핵심은요, 마치 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 가지 역할에 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관리자, 전략을 짜는 기획자,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자. 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한 팀이 돼서 똑똑한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관리자입니다. 얘는 AI의 해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뇌의 해마가 중요한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관리자는 AI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건 성공했네? 이건 실패했네? 하는 핵심 교훈만 쏙쏙 뽑아서 자신만의 지식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기획자. 얘는 AI의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해요. 새로운 문제가 딱 주어지면 기획자가 관리자의 그 지식 창고를 쫙 스캔해서 지금 문제랑 가장 관련 있는 과거의 기억, 예를 들어 성공 사례나 실패 원인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최적의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자는 우리 뇌의 운동 피즐처럼 실제 행동을 담당합니다. 기획자가 세운 그 스마트한 계획을 딱 전달받아서 검색 엔진 같은 외부 도구를 써가면서 실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행동 대장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뇌의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학습하는 팀으로 움직일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아주 우아한 순환고리에 있습니다.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기획자가 관리자로부터 과거 경험을 검색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스마트한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실행자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로 얻은 새로운 성공이나 실패 경험은 다시 관리자에게 가서 통합됩니다. 더 깊은 지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MIA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그래서 실제 성능은 어떤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MIA가 왜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를 넘어서 AI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지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MIA는요,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니까 체급이 낮은 AI 모델을 거인 사냥꾼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모델을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리는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70억 개 파라미터짜리 작은 모델에 MIA를 달아줬더니 무려 320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4배나 더 큰 모델보다 성능이 18%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효율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MIA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GPT 5.4와 같은 최상위 모델의 성능까지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라이브 VQA라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MAI를 적용했더니 GPT 5.4의 정확도가 0.69에서 0.7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MAI는 그냥 약한 모델을 좀 도와주는 보조장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상에 있는 모델의 한계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일종의 잠재력 증폭기인 거죠. 이 모든 게 단순히 메모리 기술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AI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그냥 주어진 명령만 딱딱 수행하는 고정된 도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MEI를 통해서 AI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실수로부터 배우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현명해지는 살아있는 동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드디어 찾은 거죠. 이 논문에 인용된 아인슈타인의 이 말이 MIA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말라. 맞아요. 핵심은 모든 걸 무식하게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뭘 찾아봐야 하는지를 아는 그 지능적인 접근법에 있는 겁니다. AI한테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대신에 목차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AI는 기억하고 추론하고 심지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진짜 학습하는 AI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강력해진 지능에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달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코드를 짜는 AI,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이 똑똑한 AI 코딩 도우미들한테 사실은 아주 놀라운 문제가 숨어 있다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막상 다른 일을 시키면 오히려 서툴러지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AI 코더들이 딱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외길 전문가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자, 그럼 도대체 지금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결함을 지금부터 시각적으로 또 개념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 파란색 막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한테 버그 수정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훈련시켰더니 웬걸 코드 정리 같은 다른 일은 실력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연구자들은 이걸 작업별 과적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한 우물만 너무 깊게 팠더니 다른 우물은 쳐다볼 생각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뭐였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복잡하게 얽힌 문제덩어리, 이걸 복합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AI한테 툭 던져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물론 그 문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타나면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생각의 판을 바꾸는 거죠.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AI한테 거대한 과제 하나를 통째로 해결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어떤 과제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원저적 기술들을 마스터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설명의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 방식은 결국 막다른 길로 가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을 보세요. 복잡한 작업을 아주 잘게 쪼개서 기본기, 즉 원자적 기술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어떤 작업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만능 AI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 방식은 뭐냐면 AI한테 라자냐 만들기라는 아주 복잡하고 특정한 레시피 하나만 달달 외우게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AI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라자냐밖에 못 만들겠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요. 다지고 볶고 간을 맞추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리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기본기만 있으면 어떨까요? 이걸 조합해서 라자냐는 물론이고 파스타, 볶음밥, 심지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처음 보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그 잠재력의 시작인 셈이죠. 자, 그럼 요리 말고 진짜 코딩의 세계에서는 이 기본적인 원자적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5가지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마치 진짜 숙련된 개발자들이 머릿속으로 거치는 그 사고 과정처럼 딱 5가지의 핵심 기술로 나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드 위치 식별, 이슈 재현, 코드 편집, 단위 테스트 생성, 그리고 코드 리뷰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코드 위치 식별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수십만 줄의 코드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딱 고쳐야 할 그 파일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능력인 거죠. 자, 아픈 곳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이슈 재현입니다. 보고된 버그가 진짜로 있는 건지 확실하게 증명하는 스크립트를 먼저 짜보는 거예요. 섣불리 수술칼부터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죠. 문제가 명확해졌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장 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코드 편집이죠. 버그를 고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실제 코드를 짜는 바로 그 핵심적인 능력 말입니다. 자, 코드를 고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단위 테스트 생성입니다. 내가 짠 코드가 지금 당장 잘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
미래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치 옆자리에 경력 많은 동료 개발자처럼 방금 바꾼 코드가 정말 괜찮은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뜯어보는 코드 리뷰 능력입니다. 네, 바로 이 5가지가 맞는 코더를 만드는 기본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술을 AI한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 그림이 그 비밀을 보여주는데요. 연구진들이 공동강화학습이라는 아주 특별한 훈련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이 안에서 5가지 기술을 전부 동시에 배우게 한 거죠. 중요한 건 동시에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시간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새로운 훈련 방식,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18.7%. 네, 바로 이 숫자가 이 논문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기본 기술과 5개의 복합 작업을 다 합쳐서 평균 성능이 무려 이만큼이나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입니다. 훈련 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과연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소한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요. 기존의 표준 방식인 SFT 모델하고 새로운 기술 기반 모델인 SFT 플러스 RL 모델을 비교해놨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죠. 특히 훈련 과정에 전혀 없었던 다국어 버그 수정이나 코드 리팩토링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응용력, 즉 일반화 능력을 갖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AI 코더는 외길 전문가인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그 수정만 잘하게 가르쳤더니 코드 정리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그 코드 정리 능력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코더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연구가 그냥 코딩 잘하는 AI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체 AI 분야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단순히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외골수 AI가 아니라 훨씬 더 튼튼하고 다재다능한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한 우물만 파다가 생기는 과적한 문제를 해결했고요. 셋째,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훈련법의 길을 연 거죠. 이제 이 기본 기술이라는 레고 블록만 있으면 어떤 복잡한 소프트웨어 작업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을 연 겁니다. 연구진들도 결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사용이 가능한 기본 기술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이걸 계속 확정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작업들까지도 AI가 자동화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코딩은 이제 봤고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복잡한 전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률 분석이라든지 의료진단 같은 분야에서도요. 그 일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적 기술들을 찾아내서 AI에게 하나씩 가르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메타 AI에서 정말 흥미로운 걸 발표했습니다.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이제 AI가 그냥 답은 이거야 하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답에 도달했는지 그 생각의 과정까지 보여주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에 문제랑 맨 마지막 답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풀이 과정은 하나도 없고요. 어때요? 답을 달달 외울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답이 나왔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실 지금까지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이 딱 이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기존의 AI 훈련은 보통 2단계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2단계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해요. 저희는 이걸 추론 격차라고 부를 건데요. 이 격차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왜 AI의 발목을 잡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추론 격차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사전 훈련 단계에서는요, AI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온갖 지식,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을 배워요. 무엇에 대한 건 다 배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왜 같은, 즉 생각하는 능력은 오른쪽의 사후 훈련 단계에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글자는 다 아는데 문장 만드는 법은 나중에 따로 배우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메타 AI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그 2단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건데요. 이 새로운 단계를 학습 중 사고, 영어로는 Thinking Mid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훈련 중간에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거대한 격차를 메워버리는 거죠.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보는 책이나 뉴스 기사 같은 글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 지금부터 추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진 않죠. 하지만 글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흐름, 즉 생각의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메타 AI는 바로 이 숨겨진 보물 같은 연결고리를 AI가 스스로 찾아내고 학습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학습 중 사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걸 AI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3단계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부터 그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레시피는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재료 준비. AI 교사가 먼저 등장해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일종의 생각의 주석을 달라줘요.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땐 이런 논리가 필요해 하고요. 2번째 단계는 따라하기. 이제 우리 AI 모델이 교사가 만들어준 그 생각의 패턴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진짜 중요한 단계죠. 스스로 요리하기.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유용한 생각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 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쭉 적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정답을 내놓기 전에 먼저 이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저걸 계산해서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목표는 쓸모있는 생각을 스스로 해내는 거니까요. 아까 말한 3단계 기억나시죠? 2단계에서 흉내내기를 배운 AI는 3단계에서 아주 깐깐한 AI 심판관을 만납니다. 이 심판관은 AI가 만들어낸 생각이 정답을 맞히는 데 도움이 됐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을 하면 잘했어 하고 상을 주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는 점점 더 똑똑하고 유용한 생각을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 특별한 레시피로 훈련시킨 AI가 정말로 더 똑똑해졌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3.2배. 이게 뭐냐면 이 새로운 학습 중 사고 파이프라인으로 훈련시킨 모델이요. 그냥 기존 방식으로 훈련시킨 똑같은 라마 3-8B 모델보다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이 무려 3.2배나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30%도 아니고 3.2배라니. 이건 뭐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레벨이 된 거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왼쪽 막대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사후 훈련만 시킨 경우고 오른쪽은 저희가 계속 얘기한 학습 중 사고를 거친 다음에 사후 훈련을 시킨 경우예요. 점수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간에 생각하는 법을 미리 배워두니까 마지막 미세 조정 훈련을 훨씬 더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초 체력이 좋은 학생이 고난도 기술을 더 빨리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한번 똑똑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AI의 학습 잠재력 자체를 키워주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걸 가르쳐도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강화시켜준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성능이 저렇게 좋아졌으면 훈련시키는데 돈이나 시간이 엄청 더 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을 확장한 위쪽 방법보다 메타의 새로운 RL 중간 훈련 방법이 사용한 데이터 양, 토큰 예산이 더 적죠? 그런데 평균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적게 먹고 일은 더 잘한다는 겁니다. 효율성까지 잡은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메타 AI 연구원들이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추론 능력은 훈련 파이프라인의 더 이른 단계에서부터 기본 행동으로 훈련될 때 효과를 본다. 결국 생각하는 능력은 나중에 추가하는 옵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교육의 가장 첫 단계부터 마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마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소양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첫째, 기존 AI 훈련 방식에는 추론 격차라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메타의 학습 중 사고는 AI에게 풀이 과정을 가르쳐서 이 격차를 메웠다. 셋째, 그 결과 추론 능력이 3배 이상 껑충 뛰었고. 넷째, 심지어 더 적은 데이터로 이 모든 걸 해냈다. 즉, 효율성까지 잡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뱉어내는 AI가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풀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